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강했다가 슬금슬금 빠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화 시간 기준 아직까지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장 막판에는 조금 다시 반등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호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두 번째, 2월 IPO 중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세 번째, LG엔솔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오프닝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추리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2월 8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뉴스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릿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젯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뉴스는 이거겠죠. 한국 선수단 쇼트트랙 판정 CAS의 제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은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 다시는 국제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말하는가 봤더니 어제 열린 코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한국의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조 1위 그 다음에 조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도 두 선수 전부 다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다가 제소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CAS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간에 CAS를 찾는 거는 2004년 이후에 첫 번째입니다. 저 기릿은 이제 그때는 좀 어려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테네 올림픽 때 최조 양태형 선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평행봉에서 심판이 가산점 0.2점의 연기를 0.1점으로 판정해 금메달을 도둑맞은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CAS에 제소를 했으나 당시 CAS는 승부 조작이나 심판 매수가 아닌 심판의 실수에 대해서는 번복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심판 매수 그런 게 아닌 이상 그때 당시에 CAS도 큰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도 국민들 기억에 남는 오심 사태가 벌어졌지만 아마도 김연아 선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쨌든 CAS 제소까지는 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가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CAS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 처음에 봤다시피 판정에 부정적인 게 개입됐거나 아니면 심판 매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 상황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다고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준결승 판정에 대해서 CAS에 제소라는 거는 이 판결이 정당했다 안 정당했다 그보다는 혹시나 모를 심판 매수 아니면은 과도한 홈 어드밴테이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중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두 장만 딱 보자면은 왼쪽에는 결승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준결승 사진인데 이 두 개 다 실격 선수가 한 명씩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유니폼이 바로 중국 선수인데 여길 딱 봤을 때 중국 선수는 양손 그리고 한 손으로 다른 선수들의 어깨 그 다음에 무릎을 누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그래 실격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 두 중국 선수가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 두 행동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등으로 통과한 지금 현재 밀리고 있는 이 두 선수 전부 다 실격이 돼서 중국이 결국 1등을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 하면은 홈 어드밴테이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올림픽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경제 뉴스를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기업 실적 발표 속 혼조 메타 5%대 하락.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가운데 대체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우존스 0.0%, S&P 0.3%, 그리고 나스닥 0.5% 하락으로 세계 전부 다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에 대한 경계심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CPI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기업들이 이제는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 CPI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소리니까 금리 상승이 한 발짝 더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관심이 현재 집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정부 포스트 팬데믹 전환 계획 검토 중 이러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미국 정부가 포스트 팬데믹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의 삶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CNN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위기 상황 이렇게 말하며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최선을 다해 대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슬금슬금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때를 대비한다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진짜 리오프닝 여기에 관련된 종목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포드 반도체 부족에 미국 공장 8곳 일주일 생산 중단. 포드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일부 생산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조업 일정을 축소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포드는 반도체 공급 지연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기 모델 중 전기 픽업 트럭 F 시리즈와 일부 상용 밴 등의 생산과 인도가 지연될 전망이며 올해 목표한 생산과 판매 수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어 하반기부터는 포드 차량 생산 지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수급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자동차 이거 계속 투자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반도체 대란이 끝나간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은 그때는 단 며칠 만에 이때까지의 기다림의 결과를 받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지난주에 엄청나게 급락했던 메타 오늘 또 5%나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페북, 인스타 유럽 서비스 중단할 수도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메타가 오늘 새벽에도 5%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또 왜 하락했나 봤더니 메타가 유럽의 SNS 회원 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 없다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유럽 규제 당국은 EU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방식을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유럽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하면은 자기 정보가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미국으로 쭉쭉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는 그 개인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유럽 국민들의 개인 정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타가 만약 그렇다면은 페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 뉴스는 메타에게는 악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5%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빠진 2월 IPO 시장 어디에 투자해볼까? LG 엔솔 다음 IPO 대원은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슝 날아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 2월 IPO 시장에 냉기가 조금 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달에는 9개사의 청약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LG엔솔의 그 온기를 조금씩은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상장하는가 봤더니 인카 금융 서비스, 바이오 FDNC, 퓨런티어, VC, 톰브리지 벤처스, 풍원 정밀, 놀, BCNC 그리고 모아데이터 여기까지가 이달 수요 예측을 거쳐 청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퓨런티어, 스톤브리지 벤처스, VC, 풍원 정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일제히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이 들어간대요.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정말 많은 관심이 현재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을 하나하나 정말 짧게 보자면은 첫 번째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다율주행차 전장 카메라 제조 공정에 필요한 조립 및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자율주행차 그리고 전장 카메라 여기에 관련된 회사라면은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기업의 기관 수요 예측이 잘 나온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청약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톤브리지 벤처스 이는 2017년 스톤브리지 캐피탈의 벤처 캐피탈 사업 부분이 물적 분할이 설립된 회사라고 하는데요. 2019년 이후 매년 평균 2128억 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결성해 왔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그러한 사업 아이템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기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거를 관심 있게 봐야겠죠. 다음으로 풍원 정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1996년에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25년이나 되었네요. 그리고 이 기업은 OLED 증착용 메탈 마스크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달 말에 코스닥 시장에 소부장 특례 상장 트랙으로 상장할 예정이며 그리고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5년에 설립해 골프 IT 디바이스 사업을 전개 중인 VC 이 기업도 수요 예측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체 기술 기반의 시계형, 레이저형 거리 측정기와 디지털 야디지보 그리고 휴대용 스윙 분석기인 론치 모니터를 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업은 골프 이 정도면은 사업 아이템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한번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 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번 주에 청약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펙 두 개를 제외하면 딱 두 가지인데요. 기업형 보험 대리점 GA 인카 금융 서비스와 그리고 식물세포주 개발업체 바이오 FDNC 이 두 개가 각각 상장을 하는데 현재 기관 수요 예측은 매우 나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을 보자면 당연히 패스라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 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3년 만에 흑자 전환 올해 배터리 6.3조 투자 LG엔솔에 관련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7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며 연간 기준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연결 기준 잠정 매출액 17조 8,500억, 영업이익 7,600억, 그리고 영업이익률 4.3%를 각각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을 딱 봤을 때 17조 8천억 이게 조금 아쉽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원래 목표치는 연매출 18조 9천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조 정도가 모자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실패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LG엔솔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경영 악재로 연매출 목표에 다가가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그 와중에도 2020년 매출 12조보다는 42%나 늘어난 매출 실적을 거뒀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LG엔솔은 올해 목표 매출액은 약 19조 2천억으로 이는 지난해 매출보다 8%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목표치를 성장하면서 연간 전기차 시장 수요 성장, 원통형 배터리 매출 확대, 고객사 반도체 수급 이슈 및 리콜 대응 물량 우선 공급 등에 따른 영향 등을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LG엔솔은 올해 전기차 배터리 시설 투자에 6조 3천억이나 투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총 투자액 4조 원보다 58%나 늘려서 생산 능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녹화 시간 기준 1시 43분 이때 기준으로 LG엔솔이 소폭 빠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살짝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최근 들어 계속 수급 영향으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정확히 언제가 고점일지, 그 다음에 며칠째가 고점일지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매도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원하는 가격이 딱 오면은 바로 매도하는 그러한 전략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 주변 미국 러시아 집결, 푸틴 병력 계속 추가.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 계속 병력을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말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국경을 따라 병력을 추가했다고 말하면서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당도하는 미군 병력이 자리를 잡는 대로 필요한 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모았나 봤더니 무려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가 언제든 침공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긴장을 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가 홀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려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시바이오 미국 수출 규제 소식에 삼바 10% 상승.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관 33곳을 수출입 미검증 목록 UVL에 추가한 가운데 중국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MO 기업인 우시바이오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경쟁사인 우리나라의 삼바가 장중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삼바의 급등에는 중국의 CMO 우시바이오가 미국 상무부의 수출입 미검증 목록에 포함되면서 반사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야, 이게 10%나 오를 일인가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확실히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기업과 계약을 맺어 의약품 위탁 생산에서 수출하는 우시바이오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21년 상반기 기준 우시바이오의 국가별 매출 비중은 무려 미국이 5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에서 수출 규제를 매기니까 경쟁사인 삼바가 야, 그 반사수에 충분히 누릴 수 있겠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소식이 삼바 갑자기 뜬금없이 10%나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주 원료 주정값 인상에 소주 가격 꿈틀. 터미네술 소주를 만드는 식음용 알코올 즉 주정과 병뚜껑 값이 일제히 오르면서 소주 가격 줄 인상이 예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주정을 공급하는 대한주정 판매는 주정 가격을 평균 7.8%나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TMI로 소주 제조사는 알코올 도수 95%의 식음용 주정에 물과 단맛을 내는 감미료 등을 섞어 희석식 소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를 딱 마실 때 달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진짜 단 거였네요. 그래서 결국 소주의 원재료 주정값이 오르면은 당연히 완제품 소주의 가격은 도미노처럼 오르겠죠. 게다가 소주 병뚜껑 가격도 현재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병막의 제조사 사마왕관과 세왕금속공업 등 병뚜껑 업체는 최근 소주 병뚜껑 가격을 평균 16%나 인상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소주 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산업 부정적 시선 거둘 때 롯데칠성 목표가 17% 상승. 신한금융투자는 롯데칠성에 대해서 전 부분 실적 개선과 글로벌 비교 기업들의 평가 가치 밸류에이션 상승을 반영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16%나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 롯데칠성은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뒀나 봤더니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네요. 전년 동기 대비 18%나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무려 469%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장 추정치 컨센서스를 큰 폭 웃돈 수치로 주류 부분 일회성 인건비 지급을 감안해도 놀라운 실적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롯데칠성의 노력이 확실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음료 부분은 고수익성 탄산 카테고리 매출 호조와 저수익 상품 정리로 영업이익이 230% 증가했으며, 그리고 일회성 인건비 지급으로 적자 전환이 예상됐던 주류 부분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150%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소주 공장을 통합해 가동률을 개선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들인 데다가 위드 코로나 전환 국면이 오는 등 외부 환경도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역시 올해도 호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8% 증가한 2,152억 원을 제시했으며 현재 주가는 글로벌 비교기업 대비 여전히 30%가량 할인돼 있기 때문에 이는 맥주 사업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며 과거와는 달리 업계가 적극적으로 변하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노력이 밸류션에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칠성 오늘 16만 9천원까지 갔다가 조금 윗꼬리를 많이 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상승이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그 다음에 음식료주가 반짝할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존재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